모임에 나가면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말은 조곤조곤하지만 뭔가 불편하고 내용은 나쁜 얘기가 아닌데 자꾸만 기분이 상하고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다들 조용히 그 사람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그 당사자는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아, 나 원래 말투가 좀 그래. 그냥 한 말이야.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깨는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은 결국 다음 모임에 초대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듣는 순간 기분이 상하고 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지는 말투 5가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까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퇴직 후 함께 지내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들 60대가 넘은 친구들이라 건강 이야기부터 손주 자랑, 예전 직장 시절의 무용담까지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자리였죠. 그런데 그날 유독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원인은 바로 말투였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가 분위기를 꺾고 그 말에 상처받은 사람이 마음을 닫으면서 그날의 모임은 서서히 조용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투는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땐 무심코 넘기던 말도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하게 들리고 더 깊이 남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너그럽게 넘겨주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온 지금은 그 한마디가 내게 무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도 어색하게도 만드는 시기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오래된 인연도 그 말 한마디로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지 모르는 모임 분위기를 흐리는 말투 5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답 없어. 그래봤자 뭐해, 다 허사야. 이런 말, 무심코 내뱉기 쉬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들은 사람의 마음을 쓱 꺾어버립니다. 좋은 이야기도 이 말투 한 줄이면 금세 식어버리죠.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대한 시선이 날카로워질 수 있지만 부정적인 말투는 본인도 주변 사람도 지치게 만듭니다. 부정 대신 공감과 따뜻한 위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참 잘 버텨왔네. 그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다 대견하네. 같은 말이 오히려 더 깊이 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는 우리의 모임을 밝히는 촛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그건 나도 겪었어. 내가 예전에 말이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군가의 이야기에 내 경험을 덧붙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남 얘기는 듣지 않고 내 이야기만 계속하는 순간 상대는 말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60대 이후의 대화는 특히 경청이 핵심입니다. 나누는 이야기보다 들어주는 태도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 그랬구나. 참 많이 힘들었겠다. 한마디가 수많은 조언보다 낫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되려 하지 말고 함께 공감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경쟁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세 번째,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 너 요즘 살 좀 붙었네. 그 나이에 그런 옷은 좀 아닌 거 아냐? 이런 말, 농담처럼 툭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이는 속이 쓰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나 건강에 대한 지적은 더욱 민감하게 들립니다. 솔직한 말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진심은 배려 안에서 전해야 깊게 전해집니다. 오늘 얼굴이 환해 보이네. 늘 당당하게 보여서 보기 좋아. 이런 따뜻한 말은 나이든 우리에게 더 큰 용기와 웃음을 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진실보다 사람입니다. 진실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남기기보단 진심으로 따뜻함을 전해보세요. 네 번째, 지적하는 습관. 그건 내가 잘못하는 거야. 그건 틀렸어. 정확히는 말이지. 사소한 틀림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분위기입니다. 대화는 승부가 아닙니다. 틀렸더라도 웃고 넘길 수 있는 여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대화의 품격을 높입니다. 내가 듣기엔 조금 다르게 들었는데 혹시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 이렇게 말만 바꿔도 듣는 사람은 기분이 다릅니다. 모임은 정답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불평이 습관인 사람. 요즘 세상 참 각박하지 않아? 몸이 여기저기 성한 데가 없어. 살맛이 안 나.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불편한 데가 생깁니다. 하지만 만나자마자 불만을 쏟아놓는다면 듣는 이도 지치고 말죠. 물론 속내를 나누는 건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감사와 유머 한 방울을 곁들이면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고 웃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허리 아픈 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다 같이 병원 단체 예약이라도 해야겠네. 이런 말은 힘든 이야기 속에서도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누는 가장 깊은 위로는 그 안에 담긴 가벼운 농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꾸며내거나 가식적으로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함 속에도 따뜻함을 담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먼저 들어주세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 의견부터 말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럴 땐 참 힘들었겠다 처럼 반응하며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때론 말보다 고개 끄덕이는 몸짓 하나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부정 대신 공감으로 바꿔보세요. 그건 안 돼. 대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거 틀렸어. 대신 내가 아는 건 조금 다르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구나.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방어적이지 않고 마음을 엽니다. 부정은 거리를 만들고 공감은 다리를 놓습니다. 세 번째, 표정과 함께 말하세요. 아무리 좋은 말도 퉁명스럽게 하면 의미가 반감됩니다.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얼굴이 먼저 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표정이 만나면
그 자체로 좋은 기운이 됩니다. 네 번째,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따뜻했어요. 이야기 나눠줘서 참 고마워요. 작은 감사의 말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어른의 말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짧은 한마디도 오래 기억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대화에서는 이 감사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단단히 묶어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내 말이 상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같은 따뜻한 말은 때로는 병원약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말은 나이를 먹을수록 품격을 드러냅니다. 모임에서 반짝이는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따뜻한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투를 바꾼다는 건 단지 예의 바른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지내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치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오랜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말은 결국 사람입니다. 말을 바꾸면 사람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곧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내가 나눈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퇴직 후 나이가 들면서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 모이는 곳이 두렵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서로의 눈치를 조율하며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임이 한 세, 네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처음에는 그저 맘 편한 사람들끼리 얼굴이나 보자던 모임이었습니다. 가끔 모여서 사는 이야기 나누고 속에 담은 이야기 풀어내며 팍팍한 인생 사정이나 느껴보자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마음 맞는 아줌마들 몇이 모였고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했던 애끓는 속풀이를 서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가리를 섞어내는 자리에 수다 떠는 맛이 보태지면서 사람 수가 불어났습니다. 너댓이 대여섯이 되고 그게 또 아홉이 되고 열을 넘어가면서 모임은 제법 덩치가 커져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13명이 되었습니다. 회장이랄 것도 없었고 회비랄 것도 없었죠. 모이는 숫자대로 n분의 1하여 밥값을 쪼개내면 그만이었고 어쩌다 좋은 일이 있거나 자랑할 일이 생긴 사람이 차 한 잔씩 돌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임이 덩치가 불어나면서 야유회나 연극 관람처럼 같이 하는 일이 도모되었습니다. 할 일이 늘어나니 회장과 총무는 물론 돈도 필요했습니다. 결국 회비란 걸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모양새를 갖춰갈수록 뒷말이 많아졌습니다. 그저 얼굴이나 보자던 단순한 계산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너댓이 움직일 때는 다 같이 알고 처리하던 일들이 몇만 아는 일로 끝나기도 했고 연락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장의 단독 처리가 늘어갔습니다. 상황은 오해를 거듭하며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서너씩 갈라져 수근거림이 늘어갔습니다. 모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의 모임이 아닙니다. 맘 편한 사람들끼리 얼굴이나 보자던 즐거운 모임은 불편한 모임이 되어 모임이 아니라 흩어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모이는데 마음은 흩어지는 아이러니 속에서 불편하고 뒤탈 많은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동네 아줌마들 모임 하나도 이럴진데 개인적 목표가 각기 다른 큰 모임이야 더 말해 무엇할까요? 서로의 진실 공방으로 산통이 깨지기도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만나자마자 급속도로 친해지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을 두고 조금 오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면만 보여주기에도 바쁜 시간이기에 처음엔 서로를 진솔하게 꺼내 보여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누구나 그렇듯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실수를 하고 맙니다. 젊었을 때도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사람 보는 눈이 길러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임은 만나자마자 서로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반면에 어떤 모임은 팩트만 이야기해 준다며 서로에 대한 험담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좋았지만 어떨 때는 기빨리고 도망치듯 나온 모임도 많았습니다. 내가 나가고 있는 모임에 자존감, 도둑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들은 다양한 가면을 쓰고 다양한 말로 나의 자존감을 도둑질해 갑니다. 나의 모자란 자존감을 누군가를 만나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버린다면 더 이상 자존감 도둑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굳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변하려고 애쓰지 말고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참여하세요. 먼저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 첫 번째는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임입니다. 이연복 셰프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셰프에게는 30년 가까이 만나온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지고 난 후 친구 모임에서 2차를 갔을 때 이 차는 누가 돈을 내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셰프는 이 차는 자기가 내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한 친구가 왜 내가 이 차를 쏘느냐 며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싸움이 났고 그 후 이 셰프는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랜 친구 모임이 2차 회식비를 내느냐 마느냐 문제로 깨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2차 회식비를 누가 내느냐가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진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왜 내가 돈을 다 내느냐고 따지는 건 그 사람에게 시기나 질투, 콤플렉스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얼마 전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친구로부터도 들었습니다. 이 친구 역시 사회적으로 성공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고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가 모임 중간에 나오면서 오늘 회식비의 반을 내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창이 내려면 다 내지 왜 반만 내냐 며 뭐라고 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장난스럽게 한 말이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투나 표정을 보면 그 말이 장난인지 진심인지 선의인지 악의인지 정도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동창은 악의로 한 말이었고 돈도 많으면서 왜 반만 내느냐는 의미였습니다.
회식비 반을 내겠다는데 왜 다 내지 않느냐고 뭐라고 하는 것도 보통의 경우 하기 힘든 말입니다. 이것도 친구에 대한 시기, 질투, 콤플렉스가 마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 친구도 동기 모임에 더는 가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회식비를 반 낸다 해도 문제고 다 낸다 해도 문제입니다. 그럼 n분의 1로 나눠내면 문제가 없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공의 돈도 벌었는데 친구들에게 한턱을 내지 않는 쫀쫀하고 야박하며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인 친구가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뭘 해도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한 사람은 모임에 더는 나가지 않게 됩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욕을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모임에 나갔는데 성공한 다음부터 나가지 않으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변했어 라며 비난받습니다. 결국 뭘 해도 욕을 먹습니다. 모든 친구가 다 이렇게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말을 내뱉는 이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1명 정도는 그럽니다. 비록 1명이지만 그 1명이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임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런 친구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그 모임에 더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성공한 후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 셰프만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성과 부를 얻은 후 과거 인연이 끊기고 맙니다. 밥값을 누가 내느냐,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로 인간관계가 꼬인다는 건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 지인과 관계에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면 웬만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이가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차값, 밥값, 술값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친구 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로 성공한 사람, 돈을 번 사람은 자신의 옛 모습을 잘 아는 친구들. 즉 자기가 잘 나가기 전, 성공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순수한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모임이라 해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한 후 사람이 변해서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임에서 상처를 받아 다음부터는 안 나가게 된다는 게 좀 더 정확한 답입니다. 두 번째,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모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어지는 송년회 모임에 걱정부터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마시게 될까? 빠지면 안 되는 모임인데라는 걱정과 함께 오랜만에 보게 될 반가운 사람들 생각에 조금은 들뜨기도 합니다. 송년회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잘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잘못된 음주 문화가 좋은 뜻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술과 함께하는 흥청망청 송년회 문화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모임 중 술이 만땅이 돼야 적성이 풀리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한 소리하고 과거에 이랬니 저랬니 누구는 돈이 많니 사회는 어떠니 이러면서 온갖 불평만 다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술 먹고 넘어지고 이런 걸 보면 같은 모임에 있는 회원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남는 게 없어요. 뒤돌아서면 서로 흉보기가 바쁘고
굳이 이런 모임을 가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임은 가능하면 절대 참석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 식의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송년회가 아니라 구성원 및 가족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새로운 송년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1, 2차로 이어지는 왜곡된 음주 문화, 술에 취해 지난 한 해를 잊어버리자는 막가파식 송년회 문화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임을 아예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든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그만큼 제약되는 부분과 허용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 도드라지거나 흐트러뜨릴 경우 부딪힘은 따라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하는 분야의 것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일은 참 매력적입니다. 서로 엮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해주며 서로 성장하는 곳이 되고 있다면 그 모임은 잘 굴러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고 불편함만을 호소한다든지 자기만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모임에 임하고 있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 파열음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도 자기만 한다고 생각하며 매번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도 종종 마주합니다. 항상 그런 부류들은 팀 분위기를 흐려놓기도 하고 팀워크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봉사가 아닌 자신에게 이득이 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임을 결성하기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해 성장하는 모임들은 누군가의 양보와 배려, 그리고 주인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듯 그 이면에 땀 흘리는 이들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오래가는 모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것인가 한 번쯤은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큰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